예, 엄경철입니다. 국장 임명을 받은 게 한 달쯤 전이었고요. 회사 제도상 운영 계획을 밝히고 임명 동의 투표를 통해서 임명된 절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 계획을 밝히는 과정에서 어떤 목표나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KBS가 여러 풍파에 시달렸던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당시가. 당시 제가 밝혔던 건 반드시 필요한 영역과 역할을 제외한 출입처 폐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모든 언론에서 출입처 폐지만 남아있더군요. 앞에 전제는 사라지고 아무려나 어찌됐건 그 출입처 혁파라는 단어를 쓸까 폐지라는 단어를 쓸까 그러다가 폐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유는 현실적으로 출입처에서 자유로운 기자들을 좀 더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것과 두 번째는 출입처에 등록을 하고 출입처를 나가더라도 출입처 중심이 아닌 사고를 갖도록 화두를 좀 던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출입처 문제에 대해서 지금 기자들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자신이 갖고 있는 한계나 문제점 혹은 외부에서 지적하는 비판에 관해서 우리 내부는 상당히 많이 갇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많이 갇혀 있습니다. 그 반응성이 좀 약하죠. 그렇게 구조화되어 있고요. 앞서 박 교수님께서 출입처 문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출입처 구조가 갖는 실제적인 어떤 제가 느끼는 한계는 이렇습니다. 지금 타다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타다 서비스와 관련한 다양한 층위의 논쟁점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안이 복잡합니다. 단순하게 택시업계와 타다 사이에 찬반 논쟁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산업적 측면에서 타다는 혁신인가? 타다가 혁신이라면 올드 산업인 택시업계는 그러면 그 피해를 그냥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인가? 타다가 혁신이 아니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다양한 층의 논쟁점이 상존해 있는데 국토부 기자가 타다 논쟁을 하면 이 제도의 찬반만 바라봅니다. 산업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그러니까 이 출입처 갖는 구조가 갖는 논쟁의 다양성이나 진실의 복잡성을 추적하기에는 이 구조가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문제 제기를 출입처 기자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주제의 다양성을 다 제시를 하면서 이걸 깊게 취재를 하고자 하는 생각보다 오늘 9시에 이게 발생을 했고 그러면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타다 찬반 논쟁. 이런 구조는 출입처 구조가 9시 뉴스에 복무하고 그 반대로 또 9시 뉴스의 구조가 출입처를 더 강화하는 구조로 지금 계속 수십 년 동안 이어왔습니다. 제가 운영계획에서 밝힌 주제형, 이슈형은 이런 구조를 탈피하려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영역과 무관하게 한 기자가 깊게 오래 취재해서 그날그날 발생을 아주 단순하게 보도하는 기자는 필요합니다. 이 타다가 지금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 아주 스트레이트형으로 단순하게 보도를 하는 기자가 필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갖는 복잡성에 대해서 좀 심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재 출입처 구조는 이걸 방해하고 있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출입처 구조가 갖는 기자들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는 어떤 게 기사라는 공통 감각을 거의 모든 기자가 갖고 있습니다. 그 기사의 획일화나 관점의 다양성을 막는 균질화의 길로 몰아넣는 것 같습니다. 여러 출입처에서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를테면 타사 모니터를 한 뒤에 이거 빠졌다, 이거 놓쳤다 이런 비교 평가가 더 앞서는 내부 모니터나 비평의 관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고 이 과정에서 또 하나의 특수성은 KBS의 특수성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KBS는 수신료를 받고 상업방송과는 다른 서비스를 요구받고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하지 않아도 존속 가능했던 건 뉴스 이용자들이 지금처럼 이용하고 평가하고 반박하지 않고 그러니까 수용자였던 거죠. 뭐 오디언스였던 겁니다. 단순한 수용자에 많이 그쳐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기술의 발달과 미디어 환경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뉴스 이용자입니다. 적극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이를테면 9시 뉴스를 보면서 그래 이 사안 너네들 어떻게 보도하나 보자. 거의 이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적극적으로 이거를 보고 뉴스를 비평하고 페북에 올리면서 평가하고 공유합니다. 그러면서 KBS 뉴스의 신뢰도가 오르락내락하는 과정을 겪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와 있는 수준에서 비춰봤을 때 우리 출입처 구조가 갖는 정보의 깊이라든가 관점의 다양성은 큰 그러니까 이런 능력의 한계 이런 구조 출입처 구조가 KBS 뉴스의 차별화를 가로막는 하나의 걸림돌이라고 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출입처를 제가 없애자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미 뭐 프랑스만 하더라도 대통령궁 나가고 국회도 나갑니다. 여기저기 출입처를 나가죠.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광범위하지 않죠. 그런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이 개선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려운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안의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 문제이긴 합니다. 요즘 가끔 제가 회사 내부에서 여러 지금 워크숍 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거대한 오래 지속된 관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구성원들에게 동업뉴스룸 기자들에게 생각 같아서는 공장 스위치를 한 2달간 내려봤으면 좋겠다. 아무런 기사도 생산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생산하는지 평가를 받고 새로운 대안을 세팅을 해서 이제부터 공장 돌리면 좋겠다. 이를테면 상품을 생산하는 구조라면. 그런데 지난주에 부장단 워크숍을 통해서 다양한 문제를 논의했는데 그 순간에도 수많은 KBS 기자들은 우리와 무관하게 과거의 관행으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부장단에서 이 방향, 개혁의 방향이라든가 출입처를 좀 줄이고 다른 방식의 취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일선 기자까지 내려가는 데는 또 하세월이 걸립니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KBS는 공영방송이고 구성원 각자의 취재의 자율성과 판단이 존중돼야지 그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서 작동되는 구조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안을 가지고 세팅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에 대한 고민이 실제로 있습니다. 대안이 뭐냐? 제가 무슨 정답을 가지고 이 화두를 던진 건 아니고요. 다만 KBS 같은 규모와 인력은 대안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우리 뉴스 콘텐츠는 거의 재원이 투자되지 않는 사람의 힘으로만 만들 수 있는 뉴스 콘텐츠였습니다. 출입처에 나가서 정보를 받고 평가하고 비판하고 반박하고 반론하는 정도의 역할에서 플러스 알파를 조금 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사회를 통해서 회사에 제시하는 건 투자를 하라. 뉴스에. 깊이 있는 정보를 얻고 이거를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기자 개개인에 맡기지 말고 뉴스와 관련된 주변의 많은 전문가 그룹들을 우리 KBS 취재망에 좀 더 강력하게 결속시켜야 된다. 그러려면 투자가 필요하다. 그분들을 움직이고 그분들의 관점을 빌리고 공부를 하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회에 예산을 신청을 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되면 좀 더 크고 굵은 주제나 이슈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협업 취재도 하고요. 그러니까 출입처에서 벗어난 손발을 좀 더 시민사회로 뻗어 나가기 위해서 투자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회사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사회에도 공감은 하고 있고 다만 그게 어느 정도나 될지는 아직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취재 기자들이 막막해합니다. 실제로 출입처에서 벗어나서 허허벌판에 그냥 내놓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팀들과 관련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야 됩니다. 어떤 방식의 취재 길을 열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양쪽의 길이 마련돼야지 그나마 시작을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지금 뉴스룸 각 부서에 제안한 건 내년 초에 한 20%에서 30% 정도의 출입처에서 자유로운 기자를 만들어 보려고 여러 제안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각 부장들이
이제 매일매일 또 뉴스를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특수성이 조금 있습니다. 이를테면 사회부에는 이미 이슈팀이 있고요. 출입처가 없는, 그다음에 정치부에도 이달 초부터 정치기획팀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출입처 기자 한 4명을 빼서 순수하게 정치기획 탐사만 하는 팀이 만들어졌고요. 다른 부서도 비슷한 식으로 해서 조금씩 해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이 생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품이 많이 걸리고 생산성이 낮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생산성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를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뉴스들이 있어줘야지 KBS 뉴스에 대한 뭐 기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예.